동시호가 구간 현재 진입해 있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가 어두웠는데요. 동시호가 구간까지도 아직까지 희망이 좀 관측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가보겠습니다. 현재 거래소 측의 마감가는요, 2.7% 하락한 지점에서 잡히고 있는데요. 2345포인트 선으로 예상 마감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장중보다도 더 떨어지네요. 지금 일 저점 부근에서 마무리 준비하고 있는 코스피의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더욱더 저점이 조금 무거워지는 모습입니다. 4%대 하락으로 지금은 관측이 됩니다. 4.1% 밀리면서 756포인트로 마감가 집계되면서 지금은 750선 중반대까지 좀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무래도 중요했던 점들은 수급이 아닐까 싶은데요. 외국인의 수급 상황 계속해서 매도폭이 좀 커집니다. 특히나 지금 현물 시장에서는 거래소 측의 매도 물량이 5천 계약 넘습니다. 5천억 원이 넘습니다. 5,700억 원 넘는 매도 물량으로 집계가 되고요. 기관 쪽에서는 그래도 연기금이 매수하면서 약간의 매도폭이 축소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지금 양 매도세로 관측되는데 모두 다 외국인과 기관 지금은 2천억 원 넘게 파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외국인의 매도폭은 약간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보입니다. 문제는 선물시장인데요. 지금 선물시장에서 매도 계약이 2만 3천 계약까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역대급 매도 계약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외국인의 매도 포지션이 오늘 상당히 크다는 점까지 함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별로도 체크해봅니다. 상한가로 마감 예상되는 종목들 보실게요.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한 종목, 금양 그린 파워만이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21,050원으로 마무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2차전지 쪽으로 함께 좀 엮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SK 에코플랜트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유럽의 폐배터리 진출 소식이 좀 나왔는데 금양 그린파워가 SK로부터 음성 에코파크 연료전지나 광주광산 연료전지, 이천 연료전지, 울주 연료전지, 강릉 연료전지 같이 수주를 받아서 함께 협력했던 점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한 지 이틀밖에 되지 않은 새내기 종목인데요. 어제는 좀 지지부진하게 끝이 났는데 오늘은 다시 한번 크게 오르면서 거래 제한폭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른 종목들이 많지가 않았죠. 지금 거래소에서도 상승으로 집계되는 종목이 45개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렇게 오늘 분위기가 상당히 어두웠던 점이 종목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퍼스텍이 그나마 7% 정도의 상승 탄력으로 가장 높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퍼스텍 오늘 방산 관련 종목으로서 좀 엮였고요. 방산 쪽에서 수주 잔고가 1조 원이 넘게 남았다. 또 1조 원이 넘는 부분들이 8년치 수주다라는 분석과 더불어서 그래도 긍정적인 시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EN플러스 이 종목도 오늘 7% 이상의 상승 탄력 나타나고 있는데 좀 뒤늦게 2차전지 쪽으로 부각을 받은 것 같아요. 지금 계속해서 상승 탄력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막판에 보시면 오늘 일진그룹주들이 또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변동성을 보셔야겠습니다. 일진전기가 리튬 2차전지 고용량, 고효율 실리콘 합금 음극재 개발에 성공했다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해명 공시가 좀 있었습니다. 일단 음극재 개발을 하는 거는 현재 진행 중이 맞고요. 그런데 개발에 성공해서 상용화 단계에 진입한 것은 아니다라는 보도가 나왔으니까 투자하실 때 조금 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예상지수 한 번 더 체크해 드릴게요. 지금 코스피는 다시 한번 2.5% 정도 약간씩 낙폭을 줄이려는 움직임도 나타나며 2348포인트 마감가 집계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아직까지 4%대 낙폭이 나오고 있는데 3.98%까지 지금 3에서 4%... 3월 14일 화요일도 이렇게 시장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이 좀 많이 어두웠네요. 검은 화요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거래소도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코스닥 시장도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급락세가 나온 데는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한몫을 했는데요. 실리콘밸리의 파산, 이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사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제는 금리 인상을 멈출 수 있다는 희망적인 부분들이 엿봤다면 지금 은행들이 파산하는 게 한두 곳이 아닐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기 시작하자 신용 리스크 그리고 시스템 리스크로 크게 확산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증시만 영향을 받는 건 아니겠죠. 아시아 증시 둘러보면서 어떤 영향들이 있었는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일본 증시 가봅니다. 네, 오늘 일본 증시도 분위기가 상당히 어두웠습니다. 마감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2% 하락으로 마쳤네요. 니케이 지수 27,222엔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에 들어올림이 없었고요. 그대로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일본 증시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여파 때문에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증시도 이제 큰 기술주들 위주로도 하락세가 좀 깊게 나타나기도 했었고요. 다음으로 중국 증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그나마 중국 증시가 아시아 증시 가운데서는 많이 방어하는 시세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상해 종합지수가 0.4% 하락한 3,253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요. 심천 종합지수 0.6% 하락한 11,426포인트 선 헤매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 증시도 오늘은 약세 압력이 크게 작용을 했었는데 그래도 타 아시아 증시 대비해서 봤을 때는 제한적인 낙폭이 관측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1%까지 밀리기도 했었는데 지금 0.5%가량 들어올린 것을 보면 그래도 약간의 지지하는 흐름들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중국 애널리스트의 오늘 의견도 나왔는데요. 미국 연준이 이번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사태로 금리 인상을 자제할 수도 있고 중국 증시에 조금 긍정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분석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어제 이제 중국 양회가 폐막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중국의 성장률 목표치는 아시다시피 예상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 나왔었고요. 정치 이벤트가 생각보다 약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에서도 사실 양회 관련 모멘텀에 많이 주목을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관련 종목들을 크게 들어올리지는 못하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실망스러운 수준이었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는 그것은 또 아니다라고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네, 중국 증시 봤고요. 다음으로 홍콩 증시 가봅니다. 네, 항생지수가 최근에 급등락이 좀 빠르게 나옵니다. 지난주에도 이틀 정도는 2% 하락으로 마쳤었고요. 어제 또 2% 들어올리더니 오늘은 다시 2% 빠집니다. 지금은 2.2% 내림세로 19,238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굉장히 하락세가 좀 깊게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홍콩 증시도 계속해서 함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일본 증시나 홍콩 증시 거의 국내 증시와 비슷한 흐름 속에서 계속해서 장중 진행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환율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환율이 마지막까지 좀 변동성이 계속 나왔었는데요. 오늘 사실 출발 자체는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3원 40전 정도 밀리면서 출발을 했었는데요. 빠르게 좀 상승으로 전환이 됐다가 12시 구간까지 약간씩 탄력을 올리다가 그래도 오후장 지나면서 약간 또 탄력 분위기가 꺾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오늘 또다시 일 고점 부근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어제 20원이 넘게 하락을 해가지고 그래도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는데 오늘은 결국에 다시 한번 들어 올리면서 장중에 계속 7원 이상의 상승세를 기록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환율에 대한 변동성까지 크게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막판까지 결국에 엄청 올랐네요. 9원 30전까지 상승으로 돌아섰고요. 1311원 10전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이 1300원 선 어제는 이탈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감이 있었다면 1310원까지 한 번 더 상단을 높였습니다. 네, 이렇게 원달러 환율 마감 분위기까지 체크해봤고요. 국내 시장은 어떻게 마무리됐을지 시황센터 다녀옵니다. 오늘 양시장은 어제와 달리 큰 폭으로 밀렸습니다. 미국 정부 대처에도 불구하고 SVB 사태 파장은 지속되고 있는데요.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국내 증시 역시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코스피 지수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코스피 지수 전일 종가 대비 2.56% 하락했습니다. 61포인트가량 하락했는데요. 오늘 동시효과 구간으로 낙폭을 더 키웠습니다. 오늘 종가는 2,348포인트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분봉 차트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개파락으로 출발했습니다. 이후에 낙폭을 계속해서 키워나가는데요. 오늘 2,360선 부근에서 등락하던 지수는 오후장 들어 2,450선까지도 이탈했습니다. 이렇게 전일 종가 대비 60포인트가량 이탈하면서 오늘 120일 이평선을 하회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쪽에서 매도세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외국인이 6,395억 원 순매도한 가운데 막판에 기관이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소폭 순매수했습니다. 218억 원 순매수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개인 쪽에서도 5,677억 원 순매수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전 업종이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통신 섹터가 0.44% 소폭의 하락으로 마쳤고요. 그리고 전기가스 업종이 1.62%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업종이 1.8% 가까이 밀렸고요. 음식료품 섹터, 보험 섹터도 일제히 약세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대형주에 대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먼저 반도체 종목들 일제히 1%에서 3% 가까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SK하이닉스가 3.8% 밀리면서 81,100원 구간에서 종가 마감했고요. 삼성전자 역시 1.6%가량 밀렸습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해서 LG화학과 삼성 SDI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그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 2% 넘게 밀렸습니다. 오늘 종가 54만 8천 원을 기록했고요. 그 밖에 LG화학과 삼성 SDI 역시 일제히 1.7%에서 8%가량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시장 하락 대비 그래도 좀 견조한 모습이었는데요. 0.77% 하락하면서 1% 이내의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현대차, 기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그 가운데 기아가 오늘 3.2%가량 하락했고요. 그리고 현대차 역시 2.84%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인터넷 플랫폼주들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먼저 네이버가 오늘 3.21% 하락했고요. 카카오 역시 2.3%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후반부 들어 일진전기 그룹주들이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진전기가 2차 전지용 실리콘 합금 음극재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보도된 음극재 개발은 현재 진행 중이며 개발에 성공한 단계는 아니라고 해명 공시를 올렸습니다. 장중 상한가를 기록했던 일진전기 빠르게 탄력을 줄여나가는데요. 오늘 종가 5.44% 상승에 그쳤습니다. 오늘 종가 5,430원 선에서 마쳤고요. 그 밖에 급등했던 일진홀딩스를 비롯해서 일진다이아, 일진디스플 일제히 하락 반전했습니다. 모두 3% 이상의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관련주들 실적에 따라 관련주가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키움증권은 LX 일렉트릭이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IRA와 리쇼어링 환경에서 축적된 수주 잔고 또 판가 인상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분석했는데요. 목표 주가 또한 85,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오늘 LS 일렉트릭 3.74% 상승했습니다. 오늘 종가 52,700원을 터치했고요. 그 밖에 이수화학과 더존비즈온은 실적 악화 전망 나오면서 하락했습니다. 그 가운데 더존비즈온은 글로벌 경기 둔화로 비용 증가가 지속될 거라고 밝혔는데요. 최근 반등하던 주가는 20% 넘게 급락했습니다. 오늘 23.58% 하락하면서 35,000원으로 종가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더 크게 밀렸습니다. 약 4%가량 밀렸는데요. 3.91% 하락하면서 전일 종가 대비 약 30포인트가량 내쳤습니다. 오늘 종가는 758.05포인트 부근에서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분봉 차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보합권에서 출발했지만 점차 낙폭을 키워나갔습니다. 이렇게 770선을 이탈한 이후로 계속해서 낙폭을 만들어 나갔는데요. 오늘장 3% 이상 하락하면서 760포인트 부근까지 밀리더니 동시효과 구간 들어 75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도세 나왔습니다. 외국인이 2,456억 원 매도한 가운데 기관이 2,612억 원 순매도로 마쳤고요. 개인은 5,104억 원 순매수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대형주도 대부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 가운데 에코프로 그리고 일부 엔터주들만이 상승부를 켰는데요. 오늘 에코프로가 장중에 40만 원까지 터치하면서 다시 한번 장중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탄력 줄이면서 2.6%가량 상승으로 마쳤고요. 오늘 종가는 37만 1,0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그 밖에 에코프로비엠과 LNF는 하락 전환했는데요. 모두 3% 이상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주를 비롯해서 HLB 오늘 차익 매물까지 나오면서 낙폭이 컸습니다. 오늘 HLB가 5.9% 밀리면서 33,500원으로 하락 마감했고요. 셀트리온 지향 역시 약 5% 가까이 밀렸습니다. 그리고 카카오게임즈는 1% 이내의 하락으로 마쳤는데요. 오늘 0.81% 하락하면서 42,800원으로 마쳤습니다.
그 밖에 어제 하락했던 SM과 JYP엔터 오늘 장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SM이 1.86% 상승하면서 11만 5,200원 구간 진입했고요. 그리고 JYP엔터가 0.56% 소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특징 조제크해 보겠습니다. 네, SVB 파산 사태로 금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주들은 상승했습니다. 금융시장 불안감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금에 대한 선호 심리는 강해지고 있는데요. 국제 금값이 급등했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기준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금 현물과 선물 가격은 나란히 약 2% 가까이 상승했는데요. 이렇게 금 관련주들 연일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또 이번 사태로 연준이 금리 인상을 쉬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해지면서 비트코인 가격도 급등했는데요. 네, 관련돼서 가상화폐 관련주들에도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먼저 금 관련주 가운데 엘컴텍이 26%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종가 1,595원을 터치했고요. 그리고 IT산 역시 12% 가까이 상승하면서 4,585원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주 가운데 비덴트가 2% 가까이 상승했고요. 우리기술투자 역시 1.03%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종목들 역시 다 탄력을 줄여나가면서 음봉으로 전환됐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배터리 핵심 광물로 알려진 니켈과 리튬 가격이 하락하면서 배터리 업계는 가격 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LFP 관련주들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기준 탄산 리튬 가격은 전년 대비 약 40% 정도 내렸는데요. 원자재 가격 하락이 기업들의 저가형 배터리 개발을 부추기면서 LFP 배터리들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LG 에너지 솔루션이 테슬라 요청에 따라서 LFP 배터리 개발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먼저 관련주로 EG가 부상했습니다. 오늘 약 18% 가까이 급등하면서 11,330원을 터치했고요. 자이글 역시 15% 이상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